예, 여러분.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최영철이고 전화번호는 010-5361-8720입니다. 자, 이 강의는 7급, 9급 금연고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국회 8급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 중농 합파까지 했는데 그 앞에 호락 논쟁부터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호락 논쟁의 호로는 뭐예요? 충청도 노론들이 주장한 인물성 이론입니다. 기의 차별성을 강조했고요. 자, 이 호론이 뭐로 이어집니까? 북벌론과 위정처사 사상, 즉 오랑캐는 물건으로 봤단 말이죠. 사물로. 그래서 물리쳐야 한다. 북벌론. 그다음 뭐예요? 자, 위정처사 사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낙론은요, 서울 경기 노론 위주고요. 인물성 동론. 자, 이거는 계하사성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기정진 이학론 나중에 나오니까 다시 보고요. 양명학은 뭐를 강조합니까? 성리학이 교조화되었죠. 그에 반대해서 실천성, 행동에 옮겨야 된다. 자, 사상체계는 심정리 취향지입니다. 심정리 취향지. 자, 이 단어만 알아두면 됩니다. 심정리 취향지. 그 다음에 지행합의서를 강조했고요. 아는 거와 행함을, 즉 실천을 강조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양명학을 반대한 책이 있습니다. 자, 비판한 책이요. 이황의 전성록변입니다. 전성록이 아닙니다. 전성록변입니다. 그다음에 이 정제두라는 사람을 반드시 알아둬야 되죠. 자, 정제두가 양명학의 일대 주주입니다. 일대 지주입니다. 지주. 정제두가 강화학파를 만드는데 정제두가 쓴 책이 뭐예요? 조는 만물일체설입니다. 자, 양반 신무제를 폐지하기도 했고요. 이 사람이 만든 학파가 뭐라고요? 18세기 초에 강화학파입니다. 강화학파. 그 다음에 박은식의 유교구신론에 영향을 주었다. 유교구신론. 자, 그 다음에 전승록변. 전승록은 양명학에 관한 책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전승록변은 이항이 비판한 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기출문제 한번 보면 호락 논쟁이 자주 나온다 했죠. 호락 논쟁. 호론이 인물성 이론이고요. 낙론이 인물성 동론입니다. 18세기 중엽에 노론 안에서 주기설과 주리설이 분파가 생겼다. 그 다음에 양명학에 대해서, 양명학은 북인 집안의 후손 아닙니다. 소론 계열과 불우한 종친 출신이었다. 요걸 알아두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등장한 게 뭡니까? 자, 실학이죠. 실학. 근대지향주의고 민족주의인 실학이다. 실학이 나타난 등장 배경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통치질서가 16세기부터 와해에 변질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성리학이 기능이 상실되었다. 그 다음에 경제적 변화와 발전. 이 경제적 변화와 발전이라는 건 뭐냐면, 임진왜란 양난을 겪고 나서, 복구 과정에서, 복구 과정에서 경제적 발전을 추구하였고요. 자, 피지배층이 신분의 변동이 있었죠. 자, 그런 것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란 후에 사회 재건의 필요, 서학과 고정학의 영향, 영정조의 학문 장려. 자, 실학의 배경이 6가지가 있습니다. 통실서와의 성리학 기능 상실, 경제적 변화와 발전, 전란 후 사회 재건의 필요, 서학과 고정학의 영향, 영정조의 학문 장려 이랬습니다. 자, 일단은 실학의 발달 과정에서 16세기 정인홍 알아둬야 됩니다. 정인홍은 성리학 이외의 사상을 폭넓게 수용하여 정신문화와 물질문화를 발전시키려고 했다. 부국강민과 민생 안정을 달성하려고 했죠. 정인홍 16세기 굉장히 빨리 합니다. 그 다음에 17세기 전반 되면요. 이승왕의 지봉유설, 한백겸의 동국지리지 이런 책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18, 19세기 되면서 중농학파, 그 다음에 중상학파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실학을 최초로 이론화시킨 건 뭡니까? 이승왕입니다. 그 다음에 이승왕이 어떤 책? 지봉유설, 중국과 우리나라의 문화를 폭넓게 정리하였다. 자, 정인홍은 여러분 뭡니까? 군주 셉세를 비판하고 천하는 공물이다. 요걸 주장했습니다. 한백겸은 주자의 해석에 구애되지 않고 동국지리지 한백겸.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실학의 한계는 뭐였습니까? 국가정책에 반영이 안 돼가지고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업 중심의 개혁론. 자, 실학은 2개의 학파가 있었습니다. 자, 뭐가라고? 중농학파와
자, 중상학파가 있습니다. 중농학파는 경세치용학파라고도 부르죠. 남인 중심입니다. 남인 중심. 유형은 이익, 정약용이 나옵니다. 유형은 이익, 정약용. 토지제도 개혁을 중시합니다. 토지제도 개혁 중. 자, 유형은 실학을 체계화시킨 사람입니다. 체계화 잘합니다. 유체입니다. 유체. 이렇게 한겠어요. 반개수록에서 균전론을 주장했고요. 차등을 두어서, 자, 선비 농민 차등을 두어서, 자, 이렇게 땅을 나누자. 그 다음 경무법을 주장했습니다. 자, 그 군사조직과 교육제도에서 농병일치의 군사조직과 산농일치의, 자, 교육제도를 확립하고자 했습니다. 사회제도를 비판했고요. 근데 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 무슨 한계가 있었다? 토지를요, 차등, 신분에 따라서 차등집에 나눠주자. 그 다음에 가정 내에서의 적서로 차별, 적자와 서자의 차별, 그 다음에 양반과 천민의 군대 편성상의 차별, 노비제도 자체는 인정해 있다는 이런 한계성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익, 학파를 형성했다. 이익도 잘 알아둡시다. 이익은 한전론이죠. 자, 그 다음 성호사슬과 가구록이라는 책을 썼다. 자, 이익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한전 토지에 관해서는 한전론을 주장했습니다. 이 내용을 알아둡시다. 영업전을 한전론의 내용입니다. 영업전이라는 것이 이 한전론 안에 있는데 이거는 법으로 매매를 금지하고 영업전이 아닌 것은 매매를 허용합니다. 그렇게 하면 점진적으로 세월이 흐르면 토지를 균등하게 가진다. 이렇게 한전론에서 누가 주장했다고요? 이익, 성호 이익이 주장했습니다. 나라가 빈곤한 6가지가 있는데 6조미를 했습니다. 자, 노비제도, 과거제도, 양반문물제도, 사치와 미신, 승려, 자, 중을 말하죠. 게으름, 자, 게으름, 성경책에도 나오죠. 게으름, 노비, 과거, 양반문벌, 사치와 미신, 승려, 게으름. 자, 패전론을 주장했습니다. 요거 잘 알아두시다. 이익은 화폐를 농촌 경제를 파탄시킨다. 그래서 고리대를 성행시킨다. 자, 고리대 뭡니까? 이자 많이 받는 거죠. 자, 이거를 패전론을 주장했습니다. 그 다음 나중에 보면은 중상학파 중에 용전론을 주장한 사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창제 실시, 황국제도의 폐단을 시정하고자 사창제도를 실시하고자 했다. 여기서 잘 보면 여러분 성호이익이 한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창제 요걸 기억 못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창제, 이익, 사창제, 이익, 사창제. 잘 알아둡시다. 성호학파는 여러분 그 실정적 비판적인 역사 서술을 제시했는데요. 성호, 자, 우파와 성호 좌파가 있습니다. 성호 우파는 성리학적 요소를 많이 지닌 안정복, 윤동규, 이중환이고요. 성호 좌파는 서학에 관심이 많은 이벽, 권철신, 이거한입니다. 성호 우파, 성호 좌파. 여기까지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알아둡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 정약용이죠. 이제 세 번째 중농학파 중에서 실학을 집대성한 정약용. 1762년에서 1836년까지 생존한 정약용. 정약하고 관련되는 박해가 뭐예요? 신유박해입니다. 신의 박해 아닙니다. 두 번째 박해인 신유박해. 자, 이의 실학 사상을 계승했고요. 실학을 집대성한 학자가 정약용입니다. 정약용 책을 모조리 다 여의당 정서라는데 503권인가 그렇죠. 그래서 500여 권 책을 조술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정조 때 벼슬했습니다. 영조 때가 아닙니다. 18세기 말 정조 때 벼슬했고요. 신유박해에 연루되어 전라도 강진에 유배되었습니다. 18년 동안 강진에서 살았죠. 자, 그 다음에 자, 균전론, 한전론 모두 반대 여전론을 주장했습니다. 여전론은 이 내용은 전론이라는 책에서 주장한 건데요. 특이합니다. 자, 북한의 공동농장제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한 마을을 단위로 하여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경작하여 그 수확량을 노동량에 따라 이거 노동량은 가면 어디 적어야 되겠죠. 공책에. 그걸 여장이라 합니다. 일종의 공동농장 제도를 말하는데 획기적인 방안인데요. 현실적으로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 정약용이 현실적으로 만든 제도가 뭐냐? 정전제입니다. 이건 경세유표에 나옵니다. 다시요. 여전론은 전론, 정전제는 경세유표. 자, 정전제는 가면 뭐냐? 국가가 장기적으로 토지를 사 들어가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자영농민을 육성하자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치제도는요.
정치가는 백성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냥 국방제도, 심포제를 호포제로 바꾸자. 그 다음에 항초단위 방위체제. 그 다음에 배다리를 설치하고 승원선 축제의 거중기를 사용했다. 종두법 연구했다. 그 다음에 상공업 중국으로부터 선진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용관 같은 관을 설치하기를 제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회론, 기술을 중시했습니다. 자, 여러분. 자, 금방 했던 게 뭡니까? 자, 중농학파입니다. 경세치용학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정약용의 책이 여러분 나오는데요. 정약용의 대표적 책. 자, 삼부작 삼론설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목민심서. 여러분 다 알겠죠? 지방간을 목민간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지방행정의 개혁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자, 중앙행정 아닙니다. 지방행정의 개혁 방안. 경세유포가 뭐예요? 중앙정치의 개혁안입니다. 자, 그러니까 목민심서하고 경세유포는 약간, 자, 목민심서는 지방, 경세유포는 중앙,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허멈심서, 형옥에 관한 거요. 사법제도에 관한 겁니다. 탕론, 자, 주권재민사상, 원목, 자, 통치자의 이상적인 상, 전론에서 여전제 정전론을 주장했고요. 자, 균전동 한전제 비판했습니다. 마가이통은 종두법, 제너의 우두를 소개했고요. 기회론,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것은 기술 때문이다. 이런 내용을 펼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이 중상학파죠. 이 중상학파는 여러분 18세기 후반인데요. 청나라 문화의 영향을 받았고요. 서울 노론 집안을 중심으로 발달했습니다. 이 중상학파의 또 다른 이름은 뭡니까? 이용후생학파입니다. 북학파 같은 말입니다. 자, 다시요. 이용후생학파. 자, 청나라 문물 적극적으로 수용하자. 자, 북학파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공업 중심이고요. 화폐나 수레의 자, 이용, 선박. 자, 이용하자. 자, 여러분. 자, 선박, 이때는 무역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선박은 구체적으로는요, 무역선. 자, 선박, 뭐라고요? 무역선이면 기출문제입니다. 무역선이라는 표현이 나오더라도 자, 이용후생학파, 중상학파구나. 이렇게 알아차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시전상인의 독점적인 영업권의 폐지를 통해서 자, 이것도 알아둡시다. 자, 그 다음 대표적 학자는 보면요. 유수원, 홍대용, 박지원, 박재가 이렇게 4명이 나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나오는 유수원은 무엇을 썼습니까? 이 사람이 중상학파의 선구자인데 우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무슨 책이라고요? 우서, 유, 우. 자, 이렇게 암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기술의 혁신을 강조했고요. 산업공상의 직업평등과 전문화를 주장했습니다. 합자를 통한 대규모 상업자본의 육성. 이거 특이하죠. 합자입니다. 합자. 자금을 합치자. 영세상인 간의 자, 대상인이 아닙니다. 영세상인 간의 돈을 합치자. 합자. 이거 잘 알아두고요. 대상인이 지역사회의 개발에 참여해야 된다. 자, 농업에서 토지 제도의 개혁보다 농업의 상업적 경영과 기술 혁신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자, 유수원 선구자, 우서, 기술의 혁신 강조, 합자회사, 그 다음 대상인의 지역사회 개발, 상업적 경영과 기술 혁신 강조.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상학파에서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홍대용입니다. 홍대용이 한 번씩 시험 나옵니다. 홍대용이 쓴 책이 뭐예요? 임하경륜과 의산문답입니다. 임하경륜에서 지전설을 주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산문답. 자, 여기서 보면요. 지전설을 주장한 책이 담은 청나라 기행문인 담헌 연기중 의산문답에서 이 어느 나라라고요? 명나라 기행문 이름 안 됩니다. 청나라 기행문. 담헌 연기는 줄여서 연기라고도 합니다. 실온과 허자의 문답 혁신을 빌어서 지전설을 주장해가지고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비판했습니다. 그 다음에 균전제 주장, 농업개혁으로는 임하경륜에서 성인 남자에게 2결의 토지를 나누어줘 주자는 균전농과 병농일체의 군대 조직을 제안하였다. 자, 이거 잘 합시다. 임하경륜 의산문답. 의산문답에서 지전설을 주장했습니다. 자, 담헌 연기는 줄여서 뭘 한다고요? 연기라는 책입니다. 자, 이것도 기출문제로 나온 겁니다. 그 다음 박지원은 여러분 청나라에 다녀와서 열하일기를 저술했죠. 수레와 선박, 무역선이죠. 자, 이때 선박은 무역선입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은
국내 선박을 말하는 게 아니면 무역선입니다. 수레와 선박을 이용을 강조했고요. 화폐유통, 용전론, 패전론이 아닙니다. 용전론을 강조했습니다. 자, 중농학파 중에 패전론을 주장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익이었죠. 성호. 기술 개발을 강조했다. 자, 그다음에 양반전 호질은 한글 소설입니까? 한문 소설입니까? 한문 소설입니다. 자, 그다음에 간홍소초로라는 책에서 자, 농업 발전, 수리시설 확충을 적었고요. 그다음에 한민명전이라는 책에서 한전론을 주장했습니다. 한민면전의, 전자가 밭전자죠. 한민명전의. 자, 암기하기 쉽습니다. 한자 있죠. 그 다음에 전자 있죠. 그러니까 한전론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한민명전의. 한민명전의가 시험에 안 나죠. 나오면 박지원이라고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 자 박제가. 이 박지원하고 박제가는요 이름도 비슷하지만 술의 선박 이용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사성이 있습니다. 자, 박제가는 1750년에서 1800년. 자, 연도 외우고 싶죠? 자, 북학이라는 책에서 소비를 권장합니다. 자, 규장과 검수관은 청의 연경이 다녀온 후 북학위를 조설하여 청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자. 이걸 주장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에 비유했습니까? 소비를 우물물에 비유했죠. 샘물 있죠. 샘. 자, 샘물은 퍼야지 또 나오죠. 가만히 두면 그대로 그 높이를 유지합니다. 자, 양반도 상업에 종사해야 된다. 이걸 주장했습니다. 우물물 나오면 뭐라고요? 자, 박제가입니다. 북학의 소비 권장. 자, 양반도 생업에 종사해야 된다. 박지원하고 똑같이 술의 선박 이용해야 된다. 이걸 주장했습니다. 중상학파는 자, 순서로 불러봅시다. 어떻게입니까? 유수원, 홍대용, 박지원, 박제가. 자, 박지원, 박제가는 술의 선박을 강조했고요. 박제가는 우무물, 샘 잘 알아둡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자, 19세기에 북학파는 대표적인 김정희하고 최한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한기가 쓴 책이 뭐예요? 자, 명남루 총서. 자,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 또 국학 연구가 확대되죠. 국학 연구.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 17세기 역사서는 오운의 동사창요, 홍려하의 휘찬여사, 홍려하의 동국통감제강, 유계의 여사제강, 허목의 동사 이렇게 있습니다. 자, 휘찬역사는 남인이 중시한 책이고요. 자, 동국통감제강은 자, 강목체라는 거 알아두면 되고요. 여사제강은 북지정책 강조, 북벌 주장했고요. 동사는 허목이선 동사는 여기는 오히려 자, 뭡니까? 북벌 운동과 분당 정치를 비판했습니다. 여사제강하고 동사는 북벌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되는 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세기 역사서는 홍만종의 동국 역대 총목, 임상덕의 동사회강. 자, 동사회강이 뭐라고요? 강목체입니다. 강목체. 자, 그리고 위에 동국 역대 총목이라는 이 책은요, 안정복의 동사강목, 이동휘의 동사에 영향을 주었다. 안정복의 동사강목과 이동휘의 동사에 영향을 주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8세기에서 19세기 역사서는 이익은 여러분 역사를 움직이는 힘을 뭐로 봤어요? 네 가지. 시세, 행, 불행, 시비. 실정적이고 비판적인 역사서술을 하였다. 요거 알아두고. 여러분 금방 제가 한 이 파트는 책 제목을 모르는 학생도 많습니다. 그러나 잘 알아둡시다. 자, 17세기 역사서는 뭐 있다고요? 오운의 동사 창요, 찬요, 홍려하의 남인이 중시했던 역사서, 휘찬여사, 홍려하의 동국통감제강, 강목체입니다. 유계의 여사제강, 허목의 동사. 자, 그 다음 18세기는 뭐라고요? 홍만종의 동국역대 총목, 임상등의 동사회강. 자, 이익, 그거 잘 알아두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안정복의 동사강목이라는 책이, 자, 중요합니다. 안정복 동사강목에서 이론이 삼한 정통용을 채택했는데요. 삼한 정통용.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고조선부터 고려말까지 역사를 서술했는데요.
당군 기자 마한 통일신라 고려까지의 유교적 정통성을 완성하여 우리 역사의 독자적 정통론을 체계화했다. 고정사학의 토대를 만들었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경익의 연려실 기록이라는 이 책이 있는데요. 이게 400여 종의 야사를 참고하여 조선시대의 정치와 군사를 실정적으로 객관적으로 서술했다. 이 연려실 기록 잘 알아둡시다. 자, 백관사전적 책입니다. 400여 종의 야사. 자, 야사 잘 알아두고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요? 실정적이고 그 다음에 객관적인 서술. 자, 그 다음에 이동희의 동사. 자, 이종희의 동사. 자, 이 책은요, 대종교에 영향을 주었는데 한반도 협소사관을 극복했다. 한반도의 협소사관을 극복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요, 기전체인데 당군 조선을 본기로 열정과 지는 고구려 중심으로, 기전체 안에서는 이런 본기와 열전, 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당군 조선을 뭐라고요? 본기에 실었고 열정과 지는 고구려 중심으로 서술했습니다. 대종교에 영향을 주었고요. 자, 신채호가 평가하기를 가장 주체적인 인물이다. 누가? 이종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득공의 발해고, 요 발해고라는 책에서는 남북국 시대를 처음 정의했죠. 이 책도 한반도 중심의 협소한 상황을 극복한 겁니다. 이종희의 자 동사 유득공의 발해고의 공통점 뭐라고요? 한반도 중심의 협소한 사관을 극복했다. 자, 그 다음에 한치훈의 해동역사. 자, 이거는 기전체인데요. 고조선에서 고려, 조선 안 들어갑니다. 한치훈의 해동역사에서는 고조선에서 고려까지 역사를 서술하는데, 자, 500여 종의 중국 및 일본의 자료. 자, 이거 중요합니다. 해동역사에는 뭐라고요? 자, 어느 자료를 참고했다고요? 중국 및 일본의 자료를 참고하여 민족사 인식의 폭을 넓히는데 이바지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종희의 동사하고 유득공 발해고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한반도 중심의 협소한 사관을 극복했다. 한치훈의 해동역사는 자, 중국 및 일본의 자료를 참고했다. 민족사 인식의 폭을 넓혔다. 이경의 연려실 기수는 400여 종의 야사를 참고했다. 자, 됐죠? 자, 지금 하는 파트도 객관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는 국토에 대한 연구가 활발했는데요. 특히 지리지, 자, 한백겸의 동국 지리지에서는 고구려의 발상지를 평안도로 봤습니다. 조선 후기의 역사 지리지의 시초는 뭐냐면 한백겸의 동국 지리지입니다. 그 다음에 한백겸의 역사 지리를 이어받은 사람이 신경준, 강계고 지은 사람요, 영조 때.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정약용이 또 지리서를 썼는데, 자, 백제의 척도읍지가 서울이다. 아방강력고, 동국지리지 강계고, 아방강력고. 자, 그 다음에 역사지리서에서요, 허목의 지성, 이중환의 택리지, 정약용의 대동수경. 숫자 보니까 뭐예요? 국토 구조를 강을 중심으로 나눴습니다. 최한기의 지구전요, 세계 각국의 지리, 역사, 학문 등을 비롯한 많은 서양과학을 소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하는 거는 기출문제입니다. 정상기의 동국지도는 자, 지도, 자, 백리를 일척으로 그린 백리척을 사용했다. 최초로 정상기의 동국지도. 자, 그 다음에 김종호의 대동여지는 십리마다 눈금을 표시했다. 목판으로 인쇄했다. 자, 이거 잘 알아둡시다. 자, 정상기의 동국지도와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자, 그 다음에 국어학 연구와 검색학, 어문학을 연구해가 어문지가 나왔고요. 어휘 수집에서 이성지의 재물보, 건문회의 대동원 부근옥, 정약용의 아흔각비라는 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방언하고 해외 언어를 정리해가지고 이어봉의 고금성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검색학에서는요, 김정희가 검색가안록을 지어서 북한산비가 진흥한 순수비임을 밝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거 지금 합니다. 자, 백과사전적 저서.
편찬, 백과사전 편찬, 백과사전의 편찬, 요거 시험 나옵니다. 조선 후기엔 실학이 발달해서 문화인식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 백과사전유, 같은 말이 유서입니다. 백과사전유하고 같은 말이 뭐라고요? 유서가 편찬되었는데, 자, 안개이 됩니다. 안개이 됩니다. 이수왕의 취봉유설, 이익의 송호사설, 이덕무의 청장관전서, 서유구의 임원건재지, 이규경의 오주연 문장전상고. 자, 됐습니까? 자, 요거 안개이 됩니다. 백과사전의 효시가 된 거는, 시초가 된 거는 이수광의 취봉유설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익의 성호사설, 이덕무의 청장관저서,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이유경의 오주연 문장전상고. 자, 또한 동국문헌비고, 영종조 때의 국가적 사업으로 동국문헌비고, 자, 국가 사업으로 만들어진 게 뭐라고요? 동국문헌비고가 자, 편찬되는데, 이 책은 우리나라 역대 문물을 정리한 한국학 백과사전이다. 이났습니다. 자, 다시 봅시다. 동국문헌비고는 뭐라고요? 국가적 사업으로 영종조 때 만들어진 건데, 우리나라의 역대 문물을 정리한 한국학 백과사전이다. 알아둡시다. 자, 다시 한번 암기합시다. 백과사전, 이승왕의 취봉유설, 이익의 성호사설, 홍봉안의 동국문헌비고, 이 동국문헌비고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덕무의 청장관전서, 서유구의 임원견제지, 이규경의 오주연 문장 전상고. 반개수록은 안 들어갑니다. 일단 학설이 있지만 일단 반개수록은 제외시킵시다. 자, 백과사전의 효시는 뭐라고요? 이수광의 취봉유설, 광해군 때요. 여기서 취봉유설에서 천주시리를 소개했죠. 자, 그 다음에 성호사설, 이익의 성호사설, 아까 중농학파에서 이익이 있었죠. 패전론 주장인 사람요. 홍봉안의 동국문헌비고. 자, 영조 때 만든 겁니다. 자, 영조 때 만든 게 두 개. 백과사전이 뭐라고요? 성동, 성호사설과 동국문헌비고. 자, 정조 때, 자, 정청, 이렇게 암기하세요. 청장관 전서. 자, 그 다음 순조 때,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이규경의 오주연 문장 전상고. 이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기출문제 보면, 비유하건대 재물은 대체로 샘과 같다. 이 샘과 같다. 이런 박제가 말하는 거. 우물. 자, 샘, 수레, 무역선, 선박. 강조한 사람. 자, 5번입니다. 무역선을 활용할 것을 건의하였다. 맞습니다. 수레, 선박 나오면 박지원, 박제가. 우물이나 샘 이런 거 나오면 박제가. 됐습니까? 자, 박제가 중요합니다. 박제가가 박지원 박지원 다음입니다. 자, 여러분, 박제가가 중상학파 중에서 뭐예요? 마지막 사람입니다. 마지막 사람. 마지막 사람이라는 걸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보면 두 번째 문제에 옳은 것은, 자, 이익은 가구록을 저술하여 이래 나왔는데요. 보기 2번에 옳은 것은 일어났습니다. 옳은 것은, 자, 봅시다. 이익은 가구록이 아니고 뭐예요? 반개수록. 1번은 유영어는 백과사전이 저술을 지닌 반개수록을 저술하. 이 세모입니다. 반개수록이 백과사전이 아닐 수도 있고 본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2번, 이익은 가구록을 저술하여 국가제도 전반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났습니다. 가구록은 홍대용. 자, 요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익의 성호사설을 저술하여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이익의 성호사설. 가구록 아닙니다. 가구록 지우고 성호사설. 자, 그 다음에 3번 박지원은 청에 갔던 기획문인 연기를 저술하였다. 자, 연기는 뭘 줄인 책입니까? 담원연기 줄인 거죠. 연기는 홍대용, 담원연기 홍대용의 청나라 기획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정보건 각종 서적을 참조해요.
조선시대 역사를 기술한 동사강목. 자, 동사강목은 조선시대 내용 없습니다. 당군 조선과 고려 말까지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어려운 문제. 자, 요건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1번 보기는 세모입니다. 세모. 반개수록은 백과사전적 저수를 가지고 있다, 성격이 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해설해 보면 유영은의 반개수록은 이익의 성우사실과는 백과사전유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반개수록은 학자에 따라 백과사전유 책으로 보기도 할 논란의 여지 있는 문제이다.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읽고. 연기는 무슨 책이라고요? 담원연기하고 같은 책입니다. 자, 됐습니까? 자, 청나라 기행문, 박지원이 쓴 청나라 기행문은 뭐예요? 열하일기입니다. 열하일기. 이건 다 아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동사강목은 다시 당군조선부터 고려말까지입니다. 고려말.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데요. 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 서양 문물이 소개됐는데요. 선조 때, 자, 임진왜란에 일어났던 선조 때 이광적이라는 사람이 세계지도를 소개했고요. 인조 때 정두원은 하포, 천리경, 자문족을 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양인 2명을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이 사람은 17세기 사람들인데요. 벨테브레는 1628년 사람이고요. 하멜은 1653년에 우리나라 왔습니다. 벨테브레는 자, 제주도 표류했고요. 자, 훈련도감에 소속돼 가지고 서양식 대포의 제조법과 조종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조선 여자하고 결혼해가 일남일녀를 두고요. 이 박연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자, 벨, 박. 자, 이렇게 연결되죠. 하멜은 15년 동안 억류되었다가 네덜란드로 돌아가서 하멜 표류기를 써서 우리나라의 모습을 서양에 전했다. 이렇게 했는데요. 1653년입니다. 자, 하멜도 여러분 훈련도감 소속은 맞습니다. 자, 이 책에 없지만요. 자, 그러나 벨테브레이, 하멜 중에 이름 긴 벨테브레이가 훈련도감 소속이고 결혼했고 박연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하멜은 뭐라고요? 하멜 표류기. 요것만 알면 됩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요. 천문학이 발달했는데요. 조선 후기 때. 천문학 발달의 자, 일단 지연설 주장인 사람이 3명이 나옵니다. 이익, 김성문, 자, 홍대용인데요. 천문학에 일단은 큰 관심을 가진 사람이 이익입니다. 성호사설. 그런데 지전설을 처음 주장한 사람은 김성문입니다. 역학도회라는 책에서 동양 최초로 지구회전설을 주장했습니다. 자, 홍대용, 박지원의 김성문이 영향을 줍니다. 홍대용 지연설을 주장했고요. 무한 우주론을 내놓았는데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다. 무한 우주론. 자, 이 중요합니다. 우주가 무한하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자,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다. 무한 우주론. 자, 이익. 자, 천문학에 큰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다. 성우사설이라는 책에서 김성문은 처음으로 주장, 역학도에 자, 홍대용, 박지원의 영향. 홍대용은 지전설, 무한우주론. 자, 지전설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김성문. 두 번째, 홍대용. 자, 무한우주론은 이익, 김성문, 홍대용 중에 누굽니까? 홍대용. 자, 그 다음에 동양 최초로 지구회전설을 주장한 사람은요. 김성문. 시각변동, 조수에 대해서 자연지리학설을 제시한 사람은 이익의 성호사설. 자, 여러분 1문만 다 하고 끝내겠습니다. 복습입니다. 지금. 자, 17세기 벨테브레이가 하멜이 표류했는데요. 누가 조선에서 결혼하고 훈련도감 소속돼서 대포 제조하고 조종법 가르쳤습니까? 벨테브레이, 박연입니다. 하멜 표류기는요. 하멜이고요. 하멜, 네덜란드. 그렇습니다. 기출문제입니다. 벨테브레이, 인조 때 제주도 표류, 하멜 표류기, 효종 때.
자, 인조 효종. 이렇습니다. 인조 효종. 자, 서양 문물이 사신들에서 들어왔는데 선조 때 이광정이 세계 지도, 인조 때 정두원이 하포 천리경 자명종을 전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선 후기 때 학자들이 서양 과학 기술을 받아들이는데 천주교는 배척했습니다. 천주교는 배척했다. 천주교는 배척했다. 벨테브레이가 제주도에 표류한 것은 1628년, 하멜은 1653년. 자, 이건 기출문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 지전설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지전설을 주장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김성문, 무한우주론 홍대용.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자, 서양인의 표류 여기부터 다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한 거는 네 번째 강의이고, 자, 최대한 빨리 강의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수험 생활을 위해서 느리게 강의하는 것보다 빠르게 강의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교재를 구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교재를 보고요. 자, 계속 들으면 됩니다. 자, 선생님 이름은 최영철이고 연락번호는 010-5361-8720입니다. 010-5361-8720. 내일 또 강의를 하나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